좋은 방송들이 요즘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공짜로 된 것들이. 외국의 교육 TV들 있죠. 뭐 BBC라든가 이런 어떤 채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거기서 만들고 있는 뭐 세스미 스트리트도 언어별로 다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틀어놓으면은 아이들이 거기서 배우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걸 틀어놓고 엄마가 같이 호응을 같이 해준 아이 눈높이에서. 작가님이 이렇게 외국어 공부에 즐겁게 하시는 데에는 부모님의 영향도 좀 있으셨나요?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셨는지, 응원을 해주셨는지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들어가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항상 외국어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요. 저에게 어떤 모티베이션이 됐던 그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신 편이었어요. 대학에 갈 때 스페인어를 선택할 때도 제 마음속에서는 나는 세상을 많이 접하고 싶기 때문에 외국어를 전공하겠어는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어떤 언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볼 땐 참 현명하신 전략가셨던 것 같아요. 자식한테도 뭔가를 강요해서 예를 들면 야, 내가 볼 때 스페인어는 앞으로 이런 전망이 있으니 스페인어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너는 전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지나가는 말씀으로 내가 다시 대학을 가면 나는 스페인어 배울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요? 라고 했더니 한번 생각해 보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이니까 더 작았죠.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외에서 뭐 사람들 관심을 갖는 나라도 아니고 지금하고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갖고 있는 저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파워를 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좋아졌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없는 자연자원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하고 대립되는 곳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곳이랑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을 거고 무역도 이루어질 거고 사람들이 지금만 보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선택은 미래 시점으로 옮겨 가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사람들이 잘 안 한다. 근데 이제 역사학자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자면 아마도 네가 한창 사회활동을 할 나이가 되면 스페인어가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사람들이 그거를 예측을 안 하니까 그때 가서 정말 필요한 사람의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중간 이상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설명지명이 있으셨네요. 그러면서 툭 지나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거기에 반해가지고 제가 스페인어 전공을 했거든요. 태어나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를 여행하시거나 유학을 가셨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도 지지를 좀 해주셨나요? 그럼요. 저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여름에 저를 부르시더니 고3이니까 좀 놀아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3 여름방학에 노는 놀아요? 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인생을 좀 살아보니 뭔가 내 앞에 아주 절박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거기에 매달려서 치열하게 달리고 있을 때 사실 그때 한 번 숨을 좀 고르는 순간이 있어야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체력을 비축해서 마지막 스퍼트를 잘할 수가 있다. 고3 때 대부분 다 비슷한 그 문제집 풀면서 사실 능률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헤매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체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저한테 한 달 여행을 권하셨어요. 고3 여름방학 때요? 네, 그래서 아버지랑 저랑 같이 시골에 내려갔어요. 약수터 가서 운동하고 체력 비축하고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자유를 가지고 뭐 책도 봤지만 많이 놀기도 했죠. 그때 그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을에 학교에 오니까 애들은 굉장히 많이 체력이 떨어져 있고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하고도 갈등이 있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저는 너무나 그 좋은 기분으로 마지막 100일이 제일 재밌었어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 다음에도 계속 제가 살 수 있도록 그때 힘을 실어주신 것 같은데 그때 얻은 용기로 한 번씩 숨 고르기 하는 게 인생에서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돼서 뭘 하려다가 그 일을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1년을 뭐 아나운서 하다가 쉰다든지 이런 일에서 그렇게 좌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듯이 이제 고3 마치고 대학을 갔는데 완전 망나니처럼 다들 놀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 좀 약간 천방지축으로 뭔가 나도 이제 자유인이야 대학생이야 막 이래가지고 고3 때까지 우리가 너무 억눌려 있으니까 막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MT도 가고 막 논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은 급기야 제가 12시를 넘겨서 집에 들어간 거예요. 불사. 네.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깨어 계신 거예요. 심장이 철렁했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잘 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방에 들어갔고 못 나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청소도 하고 아침밥도 차리고 이랬는데 안 하던 짓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또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일주일 내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주 평상시랑 똑같이 우린 즐거운 대화를 하고 저는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어리석게도 아 부모님이 시간을 착각하셨구나. 이거 넘어갔구나.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갔는데 저희 과 사무실에 가보니까 제 앞으로 편지가 한 통화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열어보니까 3가지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군자가 무엇인가를 한참 쓰셨어요. 군자란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우리 딸이 누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부모가 옆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믿는다였어요. 그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그게 정말 포인트예요. 너는 제일 이렇게 무서운 게 믿는다잖아요. 정말 장난 아니죠. 그런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분명히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거였고요. 두 번째가 숙녀라는 말을 너는 아니라고 하면서 나이를 먹어서 신체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숙녀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뭐 성인 여자가 되는 거지만 숙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숙녀는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배려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만 나이를 먹은 사람 중에서도 특히 그런 여자들을 숙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딸이 숙녀가 되길 바란다. 그냥 나이만 먹길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3번째 딱 넘기니까 이제 통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았다. 나오게 나왔다. 네, 그랬는데 너무 의외였던 게 오늘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 집에는 통금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 통금이 없다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씀이셨어요. 어떤 약속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약속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인데 부모가 통금을 정한다고 해서 네가 그거를 지키지 않거나 정말 싫은데 억지로 너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거를 지키면서 괴로워하거나 몰래 눈속임을 해가면서 지키는 척 했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금이 없다. 다만 네 마음속에 통금을 정해라. 그건 있어야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도 자기만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의 약속. 네. 근데 그게 밤 10시, 11시여야 되는 게 아니고 새벽 3시여도 좋으니까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정말 최고였어요. 네. 그게 몇인지 우리한테 제발 말하지 말아라.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였죠. 왜냐면 그게 몇인지를 네가 정하고 우리한테 말해라잖아요. 보통은. 근데 말하지 말아라였어요. 왜냐면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알면 통제하고 싶다. 우리한테 그 책임을 전하지 말고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자율적인 책임. 정말 자유롭고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을 향해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강하게 열정적으로 또 즐겁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가장 좀 자주 해주셨던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젊었을 때 빚을 져서라도 세상을 보고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하셨어요. 가장 최고의 무기다. 그렇게 세상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나중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폭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늘 말씀하셨고 뭔가를 뭐 어떻게 해라 말라 이런 거 말고 외국어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으면 진짜 언어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자녀가 외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정말 한결같이 많은 분들이 그럼요. 느끼고 계실 거예요. 최고의 부모의 유산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가장 손쉬운 방법을 사교육에 의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5살부터 영어 유치원을 굉장히 많이 보내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도 좀 가능한가요? 어머니들이 많이 희생을 하셔야겠지만 같이 배우신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논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뭐 좋을 것 계속 이제 좋은 방송들이 요즘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공짜로 된 것들이. 외국의 교육 TV들 있죠. 뭐 BBC라든가 이런 어떤 채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거기서 만들고 있는 뭐 세스미 스트리트도 언어별로 다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틀어놓으면은 아이들이 거기서 배우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걸 틀어놓고 엄마가 같이 호응을 같이 해준 아이 눈높이에서 같이 노래도 배우고요. 같이 따라해보고요. 무엇을 좋아한다, 이 아이가 관심 있다 할 때 그걸 인커리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 조카랑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아기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애기한테 이제 얘가 그거를 이제 얘기하지 않는 환경을 집에서 만들었대요. 네. 근데 저희 조카는 반대로 얘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를 되게 관심 있게 애기지만 막 그 얘기를 하고 막 아이들도 요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니까 저희 올케가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러면 네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영어로 뉴스를 한번 진행해 보면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를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애기 말투지만 2줄을 쓴 거예요. 아이들도 듣는 게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줄었다. 무슨 백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그걸 한국어로 쓰고 엄마랑 쓰고 같이 번역하는 건가요? 엄마가 도와준 거죠. 아. 그런 다음에 엄마가 종이에다가 프롬프터 만들어서 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과 상자를 뚫어서 브라운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얼굴을 집어넣고 지가 읽어서 그거를 녹화한 다음에 보여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서 완전 또 뉴스만 영어 뉴스 만들기를 아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초집중을 했을 때 쟤 좀 이상해. 저기서 막아야 돼가 아니라 그 아이가 거기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것을 인커리지 해주시고 같이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엄마도 그 자신감을 갖게 되고 아이들하고 그 교감을 하잖아요. 감정선이 막 폭발했을 때 언어가 엄청나게 입력이 잘 돼요. 그것이 어른과 아이의 또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공부로 학습으로 느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저희 부모님의 예를 들었지만 엄마가 앞에서 하세요. 공부하는 모습이요? 그럼요. 영어 단어 외우고 제가 알려드리는 뭐 예를 들면 온몸 암기법 이런 거 하시면 냉장고 문 열고 사과 애플이야 이런 거 하시면 따라합니다 애들이. 본인의 아이를 이끌어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럼 내 발음이 틀린 건가? 이렇게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스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완벽함을 일을 추구하시면 어떻게 안 돼요. 아, 완벽함을요? 네. 엄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단순히 아이들이 엄마 발음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요. 왜냐면 원어로 된 거 계속 틀어놓으시라고 했잖아요. 24시간 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한국 텔레비전 뭐 이런 거 보시지 말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외국어 배울 때 하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TV든 유튜브든 라디오든 저는 그냥 계속 틀어놔요. 계속해서 들으면 아이들은 어머니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도 금방 자기가 오히려 좋은 발음 해가지고 엄마 가르칠 거예요. 같이 공부해야 되겠네요.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거를 즐겁게 배우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그거를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적에 친구들이 놀러 오고 이러고 나면 항상 너희 집이 진짜 부러워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벽지가 낙서를 해도 되는 그런 전지를 겹겹이 한 10겹쯤 붙여놓고 펜을 앞에다 놓으셔가지고 쓰고 싶은 말 다 쓰고 거기다가 언어도 막 써보고 지우고 놀고 부모님이랑 같이 평생 벽에 낙서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정서적으로 좋았고 나를 겁먹지 않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외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실생활에서 네, 조금씩 네. 변화를 주시면 네. 확장되겠네요. 제가 볼 때 어린 아이들은 흡수력도 좋고 금방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꼭 영어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뭘 배워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간다고 해서 같이 노는 애들이 또 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 안 나오셨잖아요. 전혀요. 저 중학교 때 ABCD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직접 아니라 사례로 보여주시니까. 네, 틀어놓으세요 그냥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그런 외국 방송 계속 틀어놓으시고 애들한테 외국어 애니메이션 보여주시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어른 눈높이에서 하시지 말고요. 그런 거 계속 틀어주시고 거기 나오는 노래 외워서 같이 부르고 겁먹지 않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만약에 어떤 단어를 잘못 말했어요. 발음이 이상해 아이가. 그러면 거기다 대고 야 그거 아니야 엄마가 다시 가르쳐 줄게가 아니고요. 무조건 칭찬하시고 그냥 듣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놀 수 있도록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 아주 어린 친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그럼요. 그럼요. 예.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AI 기술이 발전된다고 네, 하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외국어 안 배워도 AI로 가능한 거 아니냐, 의사소통이. 그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이 소통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뭔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아주 민감한 문제를 갖고 외교를 한다던가 감정을 나눠야 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갔을 때에는 절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발달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은유라는 게 있잖아요. 숨겨진 뜻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네, 손미나 작가님의 말씀이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